안녕하십니까. 김종상의 정치인문학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손혜원 의원 의혹, 왜 조용한지, 국정조사, 검찰 수사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짚어보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손혜원 의원 기갈 대단하게 설치더니 SBS 기자를 고발해놓고 꼭꼭 숨었습니다. 저는 정보통이라고 하는 박지원 의원이 큰 거 하나 터뜨릴 줄 알았는데 손혜원 의원이 같이 한번 죽어볼래? 나도 당신이 어젯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는 듯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니까 천하의 박지원도 깨갱깽 했고 손 의원은 휘파람 불면서 사라졌습니다. 얼마 전 같은 문광희 소속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요, 손혜원 의원과 자신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잘못 짚었다며 손 의원을 적극 두둔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문광부 장관에 내정되었다고 합니다.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는요, 룰루랄라 환경이 더 좋아졌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낙점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윗선에서 조용히 있으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손혜원 의원은 그 성격상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조용해 보이기는 하지만 뭔가 지금 청와대 민주당에서는 온갖 경우의 수를 고려하면서 작전이 총동원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얘기인데 이런 게 불거졌으니까 버티다가 잘못하면 나중에 우리 다 같이 죽는다. 이 정부가 집권하고 있을 때 좀 가볍게 해서 털고 가자. 그 정도는 당신이 덮어써야 된다 하고 손 의원을 설득 중일 수도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에게 당신 앞으로는 손혜원 의원하고 거리를 좀 두고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일이 있는 건 아니지 이럴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손 의원이 어떤 위법 행위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파악은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명령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이미 파악된 것만으로도 그냥 듣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어떻게든 여론 동향만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누구 믿고 설치더니 그럴 줄 알았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 검찰이 아직 부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제서 변방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정권 창출에 기여했는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 보통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골마 터지는 거거든요. 정권이 압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덫에 걸려서 골치 아플 걸로 생각됩니다. 결국은 국민들 여론이 판가름하게 될 텐데요. 근데 지금 언론도 정상이 아니고 야당도 매가리가 없어서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대통령도 약점을 잡히고 힘을 잃게 되면 소위 바지사장이 됩니다. 정권에 올라탄 세력들이 제일 먼저 등을 돌리고 비수를 꽂거든요. 다른 인물로 다시 판을 짜고요. 그래서 권력자는 늘 살얼음 걷는 것처럼 처신하고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 엉성해 보이지만 독특한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권이든 어느 위정자든 명심해야 할 겁니다. 선거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늘 깜짝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직권 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국회 이익충돌 금지 위반, 부동산 거래 실명제 위반, 차명거래 의혹, 부친 국가유공자 선정 외압 의혹, 재단재산 유용, 부동산 구입 자금 출처 사용 의혹, 인사청탁 의혹, 또 동생이 폭로한 서울 남산 주변의 부동산 내채, 해외 부동산 거래 의혹까지 끝이 없습니다. 또 손 의원 소유 통영 땅은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 산업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국가 예산이 5,421억 원이 무려 투입되었고 문화재청의 역사공간 3곳이 최종 확정되었는데요. 그 전체 예산 128억 중에 110억 원이 목포로 갔습니다. 보훈처장을 불러 면담하자면서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이 변경되고 국회 상임위에서 목포의 목조주택이 놀라운 자원이라고 발언하니까 또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되고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현실 정치에 한 말씀씩 잘 하시던 또 김용욱 교수, 유시민 작가 다들 말씀들 좀 해보시죠. 이분들도 손 의원의 관리 대상입니까?
그런데도 정치권 정부가 이래 또 이번에 또 감싸고 이래 넘어간다면 이건 정말 나라도 아닙니다.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대로 듣고 가면 저는 훗날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길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힘을 상실한 지도자는 쉽게 대중으로부터 버림받는다고 했습니다. 고민이 많겠지만 읍참마속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5.18 문제로 이념적 독단에 빠진 한 개인에 휘둘려가지고 손혜원이고 김태우고 다 가물가물합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드루킹에 지금 똥오줌을 못 가리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 건은 국회 문광위원회나 예산 소위 이런 회의록만 살펴봐도 되는데 그거 살피는 의원 한 명 없습니다. 서로 눈치 보며 안 합니다. 당권에 줄 서서 잿밥에만 관심이 있고요. 이래 가지고 새정치 하겠습니까? 황교안 전 총리도 그렇게 당권 잡아봤자 운신의 폭이 좁아서 제가 볼 때는 헛방입니다.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이 분석한 걸 살짝 인용하면 자유한국당 지지도 한동안 잠깐 반등했는데요. 여론조사 응답자의 그러나 약 75%가 자유한국당의 비호감을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불만이 늘어도 한국당은 찍기 싫다는 거지요. 태극기만 의식하면 망합니다. 진통도 있을 거고 두려움도 있겠지만 혁명 같은 혁신안이 나와야 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몰라도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관철 이번에 못하면 야당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침묵하고 있지만 어찌 처리하나 국회가 이걸 정치권 전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달은 주위에 항상 달무리를 가지고 있지요. 군주 주위의 이 달무리, 그 귀태들이 늘 지도자를 위험하게 하는 법입니다. 정치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 Sleep.